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티무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이 만든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 이제 1200년대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족 그 6개 부족을 통일을 하고 1206년에 하죠. 그 다음에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칸인 우구데이 칸이 이제 1240년에 이제 그 유럽 쪽을 이제 그 완전히 공격을 해서 다 격파를 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1260년경에 들어와서는 몽케칸 시대가 되죠. 몽케칸 때 이제 그 징기스칸의 자손들이 각각의 창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271년에 꾸빌라이가 대칸으로 즉위를 할 때 5대 대칸이 꾸빌라이죠. 이 꾸빌라이가 징기스칸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몽골 제국의 대칸으로 즉위를 한 게 1271년.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대칸이 끝난 게 1294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빌라이가 1271년에 대칸으로 즉위를 할 때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 작업이 진행돼서 형제들이 이제 그 전 세계를 나눠 갖게 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꾸빌라이 대칸은 그 중국 본토, 그다음에 이제 몽골, 지금의 이제 몽골 원래 걔네들이 태어난 곳, 그다음에 만주, 연해주 해서 이제 상당히 제일 넓은 땅을 이제 차지를 한 게 이제 몽골 제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를 한 것이 차가타이 칸국, 차가타이의 자손들이 다스린 거죠. 중앙아시아 쪽을. 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까지는 이제 다스린 게 차가타이 칸국인데, 차가타이 칸국이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 차가타이 칸국을 다스리게 된 게 이제 전부 다 126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가타이 칸국 바로 위에 그 이제 약간 그 러시아 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우구데이 칸국. 우구데이 칸국은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구데이는 이제 징기스칸 다음으로 셋째 아들이지만은 징기스칸 다음으로 2대 대칸을 몽골제의 2대 대칸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동쪽으로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지금의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을,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것이 킵차크 칸국. 킵차크 칸국은 징기스칸의 큰아들인 주치의 또 큰아들인 바투,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것이 킵차크 칸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해와 카스피의 남쪽으로 있는 지금의 이제 그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그 터키 일부, 그다음에 시리아 이쪽에 이제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것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홀라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1260년이나 1270년부터 이제 나눠져서 그렇게 분할 관리를 하다가 13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세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서 1350년경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이란국이 멸망을 하고 뭐 우구데이 칸국이 사라지고 뭐 차가타이 칸국이 남고 킵차크 칸국이 남죠. 그래서 킵차크 칸국은 이제 결국은 1500년대까지는 유지가 됐죠. 1500년 초까지. 그래서 이제 1260년부터 1500 뭐 한 3, 40년까지 한 300년, 250년 동안 이제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 지역을 거의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킵차크 칸국 오래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던 차가타이 칸국도 뭐 이제 북쪽에 있던 우구데이 칸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우구데이 칸국의 영토를 원나라의 뭐 꾸빌라이라든가 하고 나눠 먹고 뭐 우구데이 칸국이 또 일찌감치 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중동 지방 이란 쪽에 있던 그 훌라구의 이란국도 뭐 한 100년이 안 돼서 또 여기저기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그 1200년대는 이제 몽골의 시대였다. 이렇게 하면은 1350년경에 되면은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140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티무르의 시대가 다시 옵니다. 티무르가 이쪽 몽골 제국, 전체 몽골 제국의 이제 서쪽 반쪽을 차지하는 강대한 제국으로 등장을 하죠. 이 티무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티무르입니다. 티무르인데 이제 티무르는 대칸이라는 칭호를 못 쓰죠. 왜냐하면은 이제 칸이란 칭호는
징기스칸의 혈통만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뭐 자손들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바로 직계 혈통이 아니고 어떤 그 반계 혈통 그러니까 친척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티무르는 이제 데칸이라는 칭호를 못 씁니다. 그 많은 영토를 다스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제국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장군의 칭호 아무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무르가 다스리던 차지했던 지역은 1400년 때부터 이제 그 티무르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티무르 제국을 시작을 한 게 1370년 1370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400년이 되어서야 이제 전 세계를 통일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다스리다가 티무르 제국이 멸망한 것이 1507년.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발흥하는 어떤 그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티무르 제국이 이제 1370년부터 1507년까지 거의 한 130년 동안 이제 그 막강한 세력을 떨치던 제국이고, 징기스칸의 이제 반계 혈통인데, 아무튼 1400년 때는 티무르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티무르는, 1336년에 태어나서 1405년에 이제 69살에 사망합니다. 재위는 1370년부터 1405년까지 34살 한참 젊을 때 즉위를 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다가 35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69살에 죽게 됩니다.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후손이 아니므로 칸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지휘관이라는 장군이라는 아미르 칭호를 사용하면서 징기스칸의 후손들을 이제 칸으로 내세우죠. 그래서 허수아비 자기 부려먹죠. 허수아비 칸으로 만듭니다. 젊어서는 도적질을 하던 그는 군사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쪽 발을 쩔뚝쩔뚝 절기 때문에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이 다스리던 1405년 때 최전성기 때 영토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 동쪽이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의 이쪽에 이제 위쪽에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의 남부.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기 이제 아라레가 있겠죠. 아라레에 이제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타지키스탄,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을 거의 이제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가 발흥한 지역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기서 이제 발흥을 했고, 망할 때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흥한 딴 민족한테 망했다 돼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이게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의 지금의 수도가 이제 타슈켄트입니다. 타슈켄트가 이제 맨 동쪽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유명한 도시인 사마르칸트가 있고, 이쪽에 이제 부하라가 있죠. 부하라가 있고, 요 위에 젠드라는 도시, 여기서부터 이제 티무르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 5개국도, 티무르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카불이 있네요. 카불도, 티무르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수도는 이쪽에 이슬람마바드 갑니다. 이슬람마바드 파키스탄.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인도의 북쪽에 뉴델리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란 다 먹었죠. 이란에 이제 이스파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요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스파한이라는 도시가 있고, 슈라즈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이란 먹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다 먹었죠. 이라크는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죠. 여기도 이제 다 먹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터키 쪽에, 지금 터키 수도가 앙카라죠. 앙카라까지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카스 산국이 있죠. 이쪽에 있는 것이 카카스 산국 중에, 요쪽에 있는 게,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조지아, 구르지아. 이쪽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아르메니아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카스 산맥이고, 밑에가 바로 구르지아고, 요 조지아 위에가 이제 여기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흑해가 여기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이 넓은 땅을 차지를 하면서 전체 몽골 제국의 서쪽 반쪽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티무르라는 사람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티무르의 원정은 거기 가서 지배를 하고 통치한다는 것보다는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파괴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티무르는 징기스칸과는 달리 징기스칸은 항복을 하면 살려주는데 항복한 사람도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350년대 이제 티무르가 등장을 하죠. 이때 등장하기 전에 티무르가 등장한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이쪽이 원래는 차가타이 칸국의 중앙아시아 때 차가타이 칸국이 이제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1340년에 차가타이 칸국이 동과 서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1346년에 이스라엘 티무르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차가타이 칸국이 이제 분열이 되죠. 동과 서로.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던 차가타이, 서쪽에 있는 차가타이가 이제 바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쪽이죠. 아까 말한 젠드라는데 거기에 있던 칸국인 마하라 알라흐르 지역의 아미르 그러니까 뭐 장군이죠. 그쪽을 지배하던 장군인 카자칸이 자기의 왕인 군주인 카잔칸 카잔칸은 이제 그 칸을 칭호로 쓴 거 보니까 징기스칸의 이제 자손인 거죠. 그 이제 그 아미르라는 그 이제 반개 혈통이 그 징기스칸의 자손인 그 군주 카잔칸을 살해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다스리게 됩니다. 서차가타이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카자칸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 카잔칸을 살해를 하고 카자칸이 됐던 12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력을 지었지만 12년이 지난 후에 1358년에 암살이 되고서 이 사람이 암살이 되면서 이제 차가타이 칸국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앙카라 전투라고 있었는데 앙카라는 이제 그 터키의 지금의 수도죠. 그래서 터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1402년에 앙카라의 근처인 쿠북 평야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보병과 세르비아 중장기병으로 구성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바예지드 1세와 대부분 기병으로 구성된 티무르와 투르크의 몽골 군단의 약 20만 명이 병력이 투입된 전투에서 티무르가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 제국을 설립한 이 티무르 제국이 여기죠. 티무르 제국을 설립한 티무르가 1370년에 이제 이 제국을 설립을 하고 세력을 팽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405년에 이제 죽죠. 죽기 전에 한 5년 전, 한 3, 4년 전에 1402년, 이게 1400년, 2년 때 이제 티무르 제국의 세력이 가장 막강해졌을 때 이제 여기 다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면서 1402년에 이제 티무르가 이제 이 서쪽으로 진국을 했죠. 서쪽으로 진국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쪽에 있던 것이 그 1402년 때는 그 1402년이니까 그 오스만 제국이 아주 강성해지죠. 오스만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 앙카라 전투 50년 후에 1453년에는 하도 강성해져가지고 이쪽에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 터키 쪽에서 발흥한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죠. 오스만 제국. 이쪽에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그 서쪽에는 그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있었죠. 비잔틴 제국이 요만하게 조그맣게 이제 겨우 있었습니다. 원래 동로마 제국이 워낙 컸는데 이제 쪼그라들어서 요만큼 됐고 오스만 제국은 여기서 이제 세력을 팽창을 하신 거죠. 세력을 팽창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했죠.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해서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을 시킨 게 1453년입니다. 그러니까 앙카라 전투 이후에 50년 후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 점령을 해서 여기를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켰죠. 비잔틴 멸망을 시킨 게 1453년. 그 이후에 이거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26살인 메메드 2세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에 술탄인 슐레이만이라는 대제가 다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15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더 세력이 팽창해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1500년에 들어오면서는 여기 이제 그리스 기독교의 그 섬인 로도스 섬을 점령을 하고 유럽으로 공격을 해서 발칸반도 짓밟아버리고 이쪽으로 터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지가 이게 오스트리아 빈이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뭐 발칸반도 점령, 헝가리 점령, 폴란드 점령 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승승장구 쳐들어와서 1500년대 경이죠. 슐레이만 대제 오스만.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까지도 뭐 포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그 오스만 제국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453년과 그 이후인데 그 전에 이제 50년 전에 이제 앙카라 전투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주로 이 발칸반도에 있던 그 세르비아의 중장기병, 그러니까 뭐 보병이죠, 보병, 여기 세르비아의 중장기병을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병 위주로 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전쟁에 나섰고, 티무르는 이제 기병 위주, 기병이죠, 나섰는데 이제 여기 붙어서 이제 했는데 티무르가 이겼다 이거죠. 여기 이제 앙카라 다 먹었다 이거죠. 1402년에.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지휘관은 술탄인 바예지드 1세였다. 이렇게 돼서 티무르는 뭐 다 티무르였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티무르가 이겼어요. 이제 몽골 군대 20만 병력들이 이제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티무르가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오스만은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사망이나 부상 전사자가 이제 4만 명에 달았고 그 티무르는 이제 뭐한 2만 명밖에 안 해요. 절반밖에 피해를 안 받습니다.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 출신의 투르크의 몽골 계통의 지도자. 트란스옥시아나가 어디냐면은 트란스옥시아나라는 건 여기 아라레가 있죠. 카스피해가 있고 아라레 있고 아라레의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시르다리아 강,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무다리아 강. 이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사이 여기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있죠. 우즈베키스탄인데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옛날에는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맨 북쪽인 젠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티무르가 바로 이제 출현을 한 거죠.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1390년에 여기 이제 그 앙카라 전투가 이제 1402년이니까 그 전투의 한 10년 전 1390년에는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점령합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이 크케와 티무르가 영토를 넓혀서 이란하고 뭐 이라크는 이제 다 먹은 거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카카스 산국 이쪽에서도 이제 카카스 산국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루지아 조지아죠. 여기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 이제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점령을 한 게 1390년. 그다음에 이제 1402년에는 이쪽까지 쳐들어가서 오스만은 이제 개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티무르의 원정로를 볼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 킵차크汗국도 공격을 하고 남쪽으로 해서 이제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도 공격을 해서 이쪽에 델리도 먹고. 북쪽으로 해서 킵차크汗국을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킵차크汗국도 공격을 했죠. 이쪽에 이제 뭐 우랄 산맥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란 쪽 이스파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위에 테헤란 먹고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 흑해 북쪽에 이제 여기 이제 크림반도죠. 크림반도 이제 카파 먹고 여기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더 진전을 해서 이제 터키 쪽에 오스만 제국에 이제 앙카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쪽으로 내려와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먹고 바그다드 돌아가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제 노예 왕조인 맘루크 왕조가 존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도시인 그러니까 오스만은 이제 터키 쪽을 공격을 하면서 오스만이 이제 터키에서 근거를 이제 발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도시인 시바스라는 도시를 약탈을 하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공격을 합니다. 전투에서 티무르가 물이 나오는 근원인 수원인 꾸북강 그 꾸북평야에서 이겼다고 그랬죠. 앙카라 근처에 있는 그 꾸북평야의 꾸북강 수원의 흐름을 바꾸어서 꾸북마을 근처로 흐르게 하면서 오스만군이 이제 물을 갖지 못하게 강요를 합니다. 해서 이제 물을 못 먹는 오스만군이 이제 사기가 정화되고 이제 졌다 이거죠. 그래서 꾸북의 계곡의 카탈 언덕에서 목마르고 지친 오스만군이 패배하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 최고 지도자인 바예지드 1세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스만의 총사령관인 술탄 바예지드 1세고 이 아저씨가 이제 그 티무르 제국의 창업자인 티무르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타타르군이 티무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무르가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카스피해 동쪽이 중앙아시아죠. 여기서 이제 티무르가 이제 세력을 펼쳐서 이제 서쪽을 다 점령을 했을 때 이 몽골의 남아있던 몽골족, 쪽이 일종의 타타르족이 있습니다. 타타르족은 이제 몽골 고원의 가장 가장 동쪽에 있던 종족이 타타르족이었는데, 이 타타르족이 징기스칸의 원수죠. 징기스칸이 몽골이 있으면은 몽골의 6개 부족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징기스칸 통일할 때, 징기스칸이 소속된,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예수게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동북쪽에 있는 몽골족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가장 동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타타르족이었는데, 이 타타르족이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독살해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타르족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 몽골족의 가장 동쪽에 있는 타타르족이 이제 멸망을 했지만은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이 타타르족들이 이제 티무르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티무르하고 붙었는데, 여기는 이제 타타르족이 지원을 했고,
티무르 군에는.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군을 지원을 하던 아나톨리아 쪽에 있던 사파위, 여러 가지 이제 사파위라는 지원을 하던 부대들이 전쟁에서 오스만을 배반을 합니다. 전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이 더구나 어렵게 지게 된 거죠. 티무르는 이제 발칸, 여기 이제 하면서 여기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바로 발칸 받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공격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퇴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스만이 이제 제국에 바예지드 1세가 체포가 되고 그 아들이 이제 4명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전부 유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이 약해지죠. 상태로. 그래서 이제 오스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당시 한참 또 이제 커지던 오스만인데 시련을 겪은 거죠. 1402년에 이제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카북 평양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서 1453년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까지 이제 한 50년을 더 걸렸다 이거죠. 안 그랬으면 더 빨리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서 오스만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 정복과 동로마 제국이죠. 발칸반도 점령을 지연시키는 사건이 이 티무르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무르 왕조가 여기서 발흥을 해서 위쪽도 킵차크 한국도 공격을 하고 인도 델리도 공격을 하고 이쪽 이란 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와서 앙카라 제국도 공격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티무르 제국이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